일과 진로. 대화 1. 성준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전공인 베트남어를 살릴 수 있는 무역회사면 좋겠어요. 투이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해요. 뭘 전공하고 싶은데요? 한국학을 전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처럼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싶어요. 투이 씨한테 잘 어울리는 꿈이네요. 대화 2. 여러분, 오늘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지요? 누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도 하고 쉴 수도 있는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한국 관광객에게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해산물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모두 훌륭한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꿈을 이루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자격증 따기나 시험 합격 같은 준비도 필요하겠네요.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호미란 씨는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후에 뭐 할 거예요? 저는 관광 안내원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활발한 편이니까 저에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리펑 씨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는 한국하고 관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정비 기술 배우기, 정비 대회에 출전하기. 아까부터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국에 가면 꼭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출국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좋은 기회니까 최고의 정비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한국말 공부도 정비 기술 배우는 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3번. 다음은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학교 4학년생 344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8%의 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시험 준비, 유학이나 진학, 자영업 및 창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진로 준비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영어 및 외국어 공부하기였고 자격증 따기,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기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과 날씨와 계절. 대화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니기 힘들지요?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요. 땀도 많이 안 나고요. 그런데 타네 씨, 건기 때는 정말로 비가 거의 안 와요? 네, 스콜이라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비가 안 오는 곳이 더 많아요. 한국은 여름에 장마가 있으니까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고 정말 푹푹 찌잖아요. 전 태국이 한국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그건 민지 씨가 태국의 여름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도 여름엔 비가 자주 내려서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아요. 민지 씨는 태국의 여름은 하루도 못 견딜걸요?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태국에 왔으니까 전 운이 좋은 거네요. 대화 2. 5월이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높아지네요. 여기저기 새싹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요. 몽골의 겨울이 추워서 힘들었지요? 추운 건 괜찮았는데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하고 답답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동안 날씨 때문에 실내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우리 조만간 초원으로 나들이 가요. 말도 타고 별 구경도 하고요. 초원 나들이요? 진짜 신나겠는데요. 그런데 저도 말을 탈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준수 씨라면 잘 탈 수 있을 거예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그림을 고르세요. 지금도 비가 와요? 아니요, 그쳤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네요. 내일도 비가 오겠지요? 네, 많이 올 거예요. 내일은 나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겠군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지요?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에는 조금 서늘했어요. 당분간은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일기예보에서도 이번 주는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가는 사람이 정말 많겠네요. 3번. 다음은 일기예보입니다. 잘 듣고 날씨를 메모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각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모두 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저녁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외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삼과 대중음악 대화 1. 타네씨! 타네씨, 제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음악 소리가 커서 못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춤도 재미있고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리듬이 경쾌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타네씨는 저도 모르는 한국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건데 당연히 잘 알지요.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은 나오는 날 바로 다운로드를 받는걸요. 대화 2. 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저렇게 춤도 잘 추고요.
아이돌 그룹이라고 모두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에요. 발라드 곡을 주로 부르는 아이돌 그룹도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발라드처럼 조용한 노래를 부르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발라드는 솔로 가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그런데 로라 씨는 왜 한국 아이돌 그룹을 그렇게 좋아해요? 신나는 노래, 멋진 춤도 좋은데요. 사실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해요. 저 아이돌처럼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제 소원이에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투이 씨, 또 음악 듣고 있어요? 그런데 투이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발라드 곡이 제일 좋아요. 왜 발라드를 좋아해요? 가사가 아름다운 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멜로디가 익숙해서 따라 부르기도 쉽고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준수 씨, 이 노래 가사 좀 한국어로 써줄 수 있어요? 따라 부르고 싶은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댄스곡이네요. 댄스곡처럼 빠른 노래는 저도 들으면서 쓰기는 어려워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에요. 3번. 다음은 인기가요의 순위를 알려주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주의 인기 가요 순위입니다. 이번 주도 아이돌 그룹의 댄스곡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쌀쌀해진 날씨 때문인지 남자 솔로 가수의 발라드곡 2곡도 7위와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역시 발라드인가요? 먼저 이번 주 인기 가요에서 10위를 차지한 발라드곡이죠. 이창정의 돌아와줘 내게를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사과, 길 묻기. 대화 1. 실례합니다. 축구장에 가려고 하는데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축구장이요? 혹시 파티마 병원은 아세요? 네, 알아요. 저기 길 건너에 있는 병원이죠? 맞아요. 파티마 병원을 지나서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이요? 네. 거기에서 100m쯤 더 가면 왼쪽에 축구장이 보일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수진 씨, 저 치엔이에요. 수진 씨가 소개해준 아리랑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해요? 지금 어디예요? 세종은행 앞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요? 횡단보도가 보이지요?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경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조금만 걸어가면 식당이 보일 거예요. 경찰서에서 왼쪽으로 가면 보여요? 네, 맞아요. 가다가 모르면 다시 전화하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체국이요? 이쪽으로 똑바로 가면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으로 30m쯤 가면 은행이 보일 거예요. 은행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2번) 다음을 잘 듣고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아리랑 식당이죠? 제가 식당 위치를 잘 몰라서요. 아, 그러세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시청 앞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럼 은행이 보이세요? 네, 보여요. 한국은행이요. 한국은행 쪽으로 직진하다가 사거리가 나오면 좌회전하세요. 조금 가다가 보면 편의점이 보이거든요. 그 건너편에 식당이 있습니다. 편의점 근처에 오시면 식당 간판이 보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다음은 길 묻기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치엔 씨, 요즘도 봉사활동을 하러 고아원에 가요? 네, 토요일마다 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해서요. 어디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이에요? 로라 씨, 세종공원 알지요? 거기에서 가까워요. 버스를 타고 세종공원역에서 내리세요. 공원 앞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3분쯤 걸으면 우체국이 나와요. 우체국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돼요. 찾기 쉬울 거예요. 고마워요. 못 찾으면 전화 드릴게요. 그럼 토요일에 봬요. 5과 기념일 대화 1 여러분, 10월 9일이 한국에서 무슨 날일까요? 한글날이에요. 맞아요, 로라 씨. 그럼 한글날이 무슨 날인지도 알아요? 한글의 생일 아니에요? 비슷해요. 한글날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은 한글날이라서 수업이 없어요. 수업 대신 기념 행사를 할 거예요. 뭘 하는데요? 먼저 기념식을 하고 한글 예쁘게 쓰기 대회를 할 거예요. 상품도 푸짐하니까 여러분 모두 참가하세요. 대화 2 목요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뭘 사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언제예요? 중국에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중국에서는 보통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수진 씨도 카네이션을 사드리면 어때요? 우리도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카네이션과 함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수진 씨, 꽃 받으세요. 어머, 왜 저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혹시 뭐요? 아니, 빨간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요. 오늘이 여성의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꽃을 선물해요. 수진 씨가 여자라서 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 아무튼 고마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 콜럼버스 데이가 뭐예요? 모르셨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콜럼버스 데이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그럼요. 10월 3일 개천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3번. 다음은 한글날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바로 1446년 10월 9일입니다. 6과 쇼핑 대화 1.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세요? 컴퓨터 좀 사려고 하는데요. 데스크톱하고 노트북 중에서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요? 집에서 쓸 거니까 데스크톱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님, 요즘은 집에서도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동이 간편해서 방, 거실,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둘 다 보여주세요. 대화 2. 저건 색깔이 너무 화려할까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면 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보시고 색깔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교환할 수 있어요? 네, 일주일 이내에 오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서 사시는데 꼭 여기에 와서 교환해야 해요?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가셔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뭐 찾으세요? 카메라를 하나 사러 왔는데요.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한국전자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카메라가 나왔던데요. 네, 이게 손님이 찾으시는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손님, 한국전자 제품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번에 세종전자에서 새로 나온 카메라도 기능이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주세요. 계산은 카드로 할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대화가 끝난 후 여자가 할 행동을 고르세요. 이거 선물 받은 구두인데 교환할 수 있어요?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영수증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님, 왜 구두를 바꾸려고 하세요? 혹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굽이 너무 높아서요. 이런 디자인인데 굽이 낮은 구두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구두는 어떠세요? 굽이 낮아서 발이 편하실 거예요. 한번 신어보세요. 3번. 다음은 쇼핑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물건을 사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큰 가게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물건을 산 지 오래되었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이나 작은 가게는 교환은 해주지만 환불은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살 때는 교환이 되는지 환불이 되는지 점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게에 따라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가야 하지만 가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칠과 여가 생활. 대화 1. 수진아, 오늘도 또 집에 있을 거야? 응, 난 쉬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집에만 있으면 기분이 더 처지고 힘이 빠지지 않아? 전혀. 난 휴식이 필요해. 넌 휴일에 뭐 하는데? 난 요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산에도 가고 농구장에도 자주 가. 피곤할 것 같지만 갔다 오면 힘이 생겨. 그러니까 수진아, 너도 나랑 같이 가자. 한번 가보면 너도 휴일마다 가고 싶어질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대화 2. 수진아, 오늘 바둑 배우러 가? 응, 난 바둑을 두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 그렇구나. 난 바둑 같은 것을 보면 지루해. 여가 생활도 자기에게 맞아야 더 재미있는 것 같아. 난 오늘 자전거 도로 일주를 할 거야. 동호회 사람들하고. 동호회에 계속 나가는구나. 응, 자전거 타는 것도 즐겁지만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 나도 바둑 동호회에 나가는 게 좋아. 혼자 책 보면서 두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아직도 자? 얼른 일어나서 밖을 좀 봐. 날씨가 정말 좋아. 산에 안 갈래? 어제 일하느라고 늦게 잤거든. 난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집에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 등산이 힘들면 나랑 같이 한강 산책하는 건 어때? 좋은 공기를 쐬면 머리도 맑아져. 요즘 늘 일만 했잖아. 미안해. 난 피곤할 때는 그냥 푹 자는 게 제일 좋아. 다음에 내 컨디션 좋을 때 같이 가. 그럼 할 수 없네. 알았어. 푹 쉬어.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오늘 저녁 같이 할래? 난 오늘은 시간이 안 돼. 그래? 그런데 넌 금요일마다 바쁜 것 같아. 응. 나는 매주 금요일에 댄스 동호회가 있어. 한 1년 전에 가입했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꼭 나가. 너 춤추는 것 좋아해? 몰랐네. 잘 춰? 아니, 잘 추지는 못해. 사무실 동료가 다니면서 아주 좋아해서 나도 따라갔었어. 그런데
진짜 재미있더라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춤까지 추고 나면 너무 피곤하겠다. 하나도 안 피곤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며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 한번 구경 와봐. 3번. 다음은 여가 생활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주 5일제 근무 형태가 자리 잡으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여가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소개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여가와 일로 얻는 수입 두 가지를 놓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수입보다 여가 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남자 51%, 여자 45%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은 60% 이상이 여가를 선택하였고 나이 든 층으로 갈수록 여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 젊은 층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선택한 층은 20대였습니다. 팔과 약속. 대화 1. 나 요 앞에 좀 다녀올게. 7시에 만나자. 오늘 약속 시간 5시 아니야? 시간이 바뀌었어? 응. 타완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2시간 늦추기로 했어.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줬어? 타완이 연락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었나 봐. 장소는 그대로야? 장소 얘기는 없었어. 그럼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타완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그게 좋겠다. 대화 2. 수진아, 이번 주말 행사 준비 다 되어가고 있지? 시간이랑 장소도 다시 한번 공지해야 할 것 같아. 응, 그건 민수 담당이야. 민수가 아까 행사장 약도를 이메일로 보냈어. 내일은 문자로 시간과 장소를 다시 알리기로 했고, 나는 내일 나눠줄 자료 복사만 하면 돼. 그래. 그런데 참석 인원이 몇 명이야? 초대장 보낸 사람 중에서 답을 한 사람이 40명이야. 아직 10명은 답이 없어. 민수가 오후에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답을 받을 거야. 그래. 그럼 난 이만 갈게. 민수한테도 인사 전해줘.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디야? 모임 시작했는데 왜 안 와? 왜? 6시 시작 아니야? 뭐? 오늘 모임은 5시부터야. 회장님이 출장 가시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 하기로 했잖아. 시간 변경 문자 못 받았어? 아, 맞다. 너무 오래전에 받아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얼른 와. 알았어. 바로 나갈 수 있어. 좀 이따 보자.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강연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겠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인기 강사가 오시니까 다르네요. 큰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알아봅시다. 신청자 숫자로 보면 2층 강당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2층 강당 사용 예약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쓰게 되면 신청자들에게 장소 변경 메일, 문자 다 보내고요. 네, 걱정 마세요.
꼼꼼하게 확인해가며 진행할게요. (3번) 다음은 한국인의 시간 약속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동안 한국인은 시간을 잘 안 지킨다고 해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는데요. 요즘은 이 표현이 많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휴대전화가 있어서 늦을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도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해서 늦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옛날 한국은 농경사회였고 집 근처에서 가족 중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약속이 많지 않았죠. 따라서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회의 시간이나 출장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이처럼 한국 사람의 시간에 대한 생각은 시대와 함께 변했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국화, 안부. 대화 1. 혹시 김정우 과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이게 누구냐? 투이 아니니? 네, 저 투이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려서요. 남편과 같이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건 너무 무심한 거다. 네, 많이 섭섭하셨지요?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아무리 바빠도 안부는 전하며 살자. 대화 2. 연말에 무슨 계획 있니? 선생님 댁에 갈 예정이야. 전에는 자주 찾아뵈었는데 취직하고 나서는 가지 못했거든. 이번엔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여자친구와 같이 가려고 해. 난 졸업하고 선생님을 한 번도 못 뵈었는데. 한 번도? 와, 너 너무했다. 그럼 너도 이번에 나랑 같이 가. 난 면목이 없어서 못 가.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실걸? 아니야. 네가 가면 정말 반가워하실 거야. 옛날에 선생님께서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니? 정말 그러실까? 생각 좀 해볼게.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웬일이야. 안부 전화 한 통도 없더니. 내가 전화 안 해서 화났구나. 그동안 출장도 갔다 오고 좀 바빴어. 요즘은 출장을 가도 마음만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거든? 게다가 넌 내가 보낸 메일에도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뜻으로 밥 살게. 언제가 좋냐? 됐어. 밥 생각 없어. 전화 끊을게.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김 선생님 댁이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 선생님 제자 지영인데요. 선생님 퇴원 후에 좀 좋아지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통화는 아직 힘드시죠?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전화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 드린 거예요. 선생님께서 전화 안 주셔도 돼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꼭 전해드릴게요. 3번. 다음은 안부 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시나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평소에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다가 생신, 명절, 무슨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비싼 선물을 사드리는 것보다 매일매일 드리는 안부 전화가 부모님을 훨씬 기쁘게 해드린답니다.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좋은 선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비록 길게는 들을 수 없어도 자주 듣는 자식의 목소리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비타민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도록 하세요. 십과 명절 대화 1.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타완 씨와 투이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선생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타완 씨와 투이 씨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지요.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바랄게요.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네, 선생님께서도 새해에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고마워요. 이제는 새해 인사도 한국 사람처럼 잘하네요. 대화 2. 민수 씨, 이거 월병인데 부모님께 드리세요.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민수 씨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석 선물로 샀어요. 월병요? 중국의 추석 음식인데요. 보름달같이 생겨서 월병이라고 해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월병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파치 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씨앗이 든 것도 있어요. 맛있겠네요. 부모님께 전해드릴게요. 추엔 씨, 중국에서는 추석에 보통 뭘 해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어떤 지역에서는 등불 축제를 하기도 해요.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건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치엔, 설 연휴 잘 보냈어? 고향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놀다 왔어. 좋았겠다. 밤에 불꽃놀이도 했어? 그럼 당연히 했지. 불꽃놀이 하면서 소원도 빌었어.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 이거 드세요. 송편이에요. 송편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추석 때 먹는 떡이에요. 아, 송편.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내일이 한국의 추석이잖아요. 음력 8월 15일.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에 갔는데 송편을 팔아서 좀 샀어요. 3번. 다음은 여러 나라의 설날 풍습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에서는 설날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날의 날짜와 풍습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지만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력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또 태국은 4월에 설날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4월을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설날의 풍습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에 조상들께 차례를 지냅니다. 중국에서는 새해에 복이 오기를 바라며 폭죽을 터뜨리고 태국에서는 서로에게 향수를 넣은 깨끗한 물을 뿌려줍니다. 이 풍습들은 모두 가족들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11과) 부탁과 거절. 대화 1. 투이 씨,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부탁이에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오시는 중요한 손님과 회의가 있는데 회의 준비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마중을 나가야 해서요. 네, 회의가 언제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요. 어쩌죠? 그때는 제가 출장을 가서 곤란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볼게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대화 2. 치엔, 혹시 이거 한국어로 번역 좀 해줄 수 있어? 번역?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류인데 많지는 않아. 그런데 모레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서 좀 급해. 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자신이 없어. 어쩌지? 모레까지 꼭 해야 하는데. 친구 중에 번역을 많이 해본 친구가 있기는 해. 소개해 줄까? 그래, 부탁 좀 해줘. 지금 한번 연락해 볼게. 응, 고마워.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민수 씨,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왔는데요. 지금 잠깐 시간 있어요? 지금은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물어볼게요.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해 봐요. 네, 고마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링링 씨, 저 치엔인데요.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저한테요? 뭔데요? 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무역회사는 처음이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잘 모르겠어요. 링링 씨는 무역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잘 알 것 같아서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 퇴근 후에 만나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쩌지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약이 있어요. 토요일은 어때요? 네, 토요일도 괜찮아요. 링링 씨, 정말 고마워요. 3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거절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은 대화 전문가 이선희 선생님을 모시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거절을 잘 못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어렵다면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거절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또 거절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관계를 해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12과) 감정. 대화 1. 요즘 회사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요? 사무실에서 제 물건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더 짜증나는 것은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해봤어요? 한번 얘기하기는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에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가볍게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대화 2.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날씨도 더운데 계속 일만 해서 그런지 기분이 우울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거든. 스트레스만 쌓이고 일도 공부도 다 하기 싫어. 그렇다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면 더 힘만 빠져. 전에 우울할 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보니까 기분이 나아졌어.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것 먹고 노래방도 가자. 그럴까? 그래, 어서 정리하고 나가자.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이 영화 정말 슬프지? 응. 주인공이 결국 죽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 거기다 음악들이 영화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 맞아. 장면마다 음악들이 정말 잘 어울렸어. 배우들도 연기를 정말 잘하지 않았어? 그래. 특히 어린이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네. 지난번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시험 준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했네요. 축하해요. 합격했으니 한 통 내세요. 네, 그럼요. (3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의 김미나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화,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에서 6,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화는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데 이때
빨리 화를 바깥으로 표현하면 몸이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화를 참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화가 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평균 2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은 물론 좋지 않겠지만 화가 났을 때는 참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3과) 전자제품 대화 1. 휴대전화 새로 샀어요. 제 거랑 같은 모델이네요. 네, 이게 최신형이라서 샀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문자 메시지 글씨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전화 왼쪽에 긴 버튼이 있죠? 그 버튼 윗부분을 누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알람 맞추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거요. 시계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추가해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아, 이렇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대화 2.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살까 해요. 로봇 청소기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저도 비싼 줄 알았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대요. 그리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대요. 청소기를 미리 충전해서 필요할 때 작동 버튼만 눌러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하긴 요즘 전자제품 성능이 정말 좋아졌죠. 저도 이번에 전기밥솥을 하나 샀는데 물을 대충 맞춰도 밥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요즘 전자제품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새로 산 컴퓨터는 어때? 정말 좋아. 디자인도 멋있고 무엇보다 속도가 빨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 아주 좋아. 참, 텔레비전도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 그래? 컴퓨터로 텔레비전을 본다고? 응, 모니터 메뉴에서 TV 모드로 설정을 바꾸면 돼. 텔레비전처럼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따로 텔레비전이 없어도 컴퓨터 모니터만 있으면 되니까 진짜 좋아.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저는 주석이를 자주 사용합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단 2분이면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야채를 껍질 그대로 넣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에서 파는 주스보다 제가 직접 만든 주스를 더 자주 마십니다. 3번. 다음은 새로운 전자제품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지난번에 출장 갔을 때 태블릿 PC를 샀는데 정말 좋아. 무거운 책이나 카메라, 서류, 노트북 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 태블릿 PC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 나도 한번 보여줄래? 그런데 화면은 어떻게 켜? 화면 아래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면 돼. 와, 노트북보다 훨씬 작고 가볍네.
진짜 편하겠다. 이걸로 문서 작업도 할 수 있어? 작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화면이 작아서 좀 불편해. 14과 소원 대화 1 민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 이 잡지에서 20, 30대 사람들의 희망에 대해 조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경제적인 여유를 바라네요. 투이 씨는 소원이 뭐예요? 저도 돈이 많다면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민수 씨는 소원이 뭐예요? 다음 달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한 번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투이 씨에게 한턱 낼게요. 대화 2 타완, 1월 1일에 뭐 했어?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도 보고 새해 소원도 빌고 왔어요. 그래? 무슨 소원을 빌었어? 제가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타완은 성실하니까 소원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대학 생활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해보도록 해.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고마워요. 사실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거든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여자친구하고 싸웠거든.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통 모르겠어. 그렇구나. 힘들겠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니까 골치가 아플 것 같아. (2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올해 한국인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은 1위가 가족들의 건강, 2위가 개인의 행복, 3위가 경제적 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대별로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20대는 취직하거나 시험에 합격한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30, 40대는 복권에 당첨된다면 좋겠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반면 5, 60대는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3번) 다음은 정상회의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올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세계적인 이슈들이 이야기되었는지 기자를 연결하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테러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부터 기후변화의 원인인 환경 문제 해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정치, 경제, 환경 문제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